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종호입니다. 평생교육의 시대를 맞아 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배움의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주민과 지자체, 학교라는 지역의 기관들이 지금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치교육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자치교육이 무엇이고 평생교육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래 정주하면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치교육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좀 가야 될 교육 분야의 미래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의 한계가 너무 분명히 있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지금 이 시대에 주민의 역량의 내구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평생학습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게 환경 조성을 저희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개념이 자치교육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자치교육보다는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 옛날부터 정치로부터의 독립, 이 헌법에서 보장된 네. 교육의 권리로서 저희가 언급을 해왔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청 단위의 네. 교육을 좀 일컫기 위해서 교육자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자치교육 뭡니까? 30년 전에 예. 지방자치가 도입이 되고 또 교육자치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자치는 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라고 해석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 개념에서 이제는 교육자치 개념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이제 함께하는 협력의 시대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일반 행정에서의 지방자치는 또 교육을 근간으로 해서 분절적인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또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은 평생교육 차원으로, 이러한 내용에서 분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에 기반해서 자치 분권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자치 교육은 지방정부의 핵심 가치고, 그런 입장에서의 지방자치 교육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원장님, 추가로 좀 짚어주시죠. 예, 한국이 1987년에 민주화를 시작한 이후에 자치분권이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민주화 시대를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우리가 교육개혁하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지방자치 통해서 우리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령 열린 시장실, 열린 구청장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자치단체하고 직접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지역이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됐거든요. 근데 교육 분야는 이게 매우 느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도시마다 이런 일을 많이 듣는데 등굣길이 너무 좁아서 등굣길 좀 넓혀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데, 시장님들, 구청장님들, 군수님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교장 선생님 반대 앞에 딱 막히면 해결이 안 되고, 그걸 교육감님들도 해결을 못 하세요. 또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하고 갈등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자치 이런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치교육이다 그러면 자치분권 시대의 교육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치분권 시대의 교육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런 면에서 자치교육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좀 가야 될 교육 분야의 미래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니까 자치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 의미 또 새로운 교육운동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유사 개념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주민교육자치, 네. 그다음에 마을교육자치회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하고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정리가 필요한데 김태정 전문가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91개 기초지방자치, 우리 오산시를 포함해서 많은 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교육자치는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민들이 교육에 함께 동참한다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도 벌써 6개 그 동을 중심으로 9개 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만드시고 계시고 시흥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읍면동 단위에서의 교육 거버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저희는 마을교육자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각 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고 네. 왜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지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지역에서 평생교육 분야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시장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해보면 너무 이제 편중돼 있습니다. 일정한 대상으로 하는 취미와 교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잘해도 지방정부에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들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맞춰주는 정말 진정으로 생애 주기별의 맞춤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상당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병행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협력적인 관계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절되고 단절된 그런 체제 하에서의 이렇게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파악해서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사회가 이제 도시행정이 소위 평생학습 혹은 이제 교육, 자치교육 이런 걸로 이제 패러다임을 그동안 전환해왔고 그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혼선 혹은 분절적인 진행들 이런 걸 좀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제안되는 개념이 자치교육이고 뭐 마을자치고 주민자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필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혹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문제라든지 또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디지털 사회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높일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산업 구조 안에서 이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어떻게 계속 확보해 갈 건가.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으면 또 계속 주민 역량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일이 도시 행정의 아주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내년에 이제 8기 민선 그 자치정부들이 들어서면 자치교육이라는 개념이 그런 흐름을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자치교육의 관점에서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 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오늘 패널로 두 분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좀 다르신지 궁금하거든요. 임미란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이제 주민자치, 자치분과 한 30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 좀 다른 시하고 바뀐 게 있어요. 주민자치에서 하던 역할들 그 부분을 저희 김포시는 202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완전 전면 바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14개 읍면동이 완전 다 바꾸고 이제 2020년도에 그 작업부터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화합 그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평생학습 교육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체계적으로 좀 하자 해서 올해 완전 다 바꿔서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다 하게끔 했습니다. 예. 엄하신 부회장님은 송도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간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육진분리표의 시민참여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의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자기개발 측면의 5대 영역 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타십을 배경에 둔 시민참여교육 영역에 대한 관심과 교육기회 투자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치교육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 방향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그게 뭔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치교육의 관점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포시에서 나오셨으니까 김포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포시는 예. 인구 이제 50만 이제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도농복합도시 그리고 이제 원도심도 있고 신도시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이제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농촌 지역 월곶이나 하성 이제 적경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고령화 대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서 생태학습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제 저희가 강사 지원해주고 그런 교육.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창업, 재취업 분야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재취업 전문화 교육. 그래서 저희는 마을 단위로 지역별로 해서 거점을 묶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는 저희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신구 세대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계층 간의 분리도 심하고 그런 원도심 지역은 화합 교육 프로그램 하고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화합하는 행사 같은 거나 아니면 체험하는 거를 같이 해서 강사분들을 섭외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정규 과정에 넣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예. 특성에 맞게, 또 맞게. 요구에 맞게 네, 프로그램 거점별로.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맞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건지 저희가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누구든 배움이 필요할 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이곳, 바로 김포시의 평생학습관인데요. 평생학습관에는 오늘도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각 지역별로도 있나요? 모두 다 있지는 않고 아, 예. 그러니까 3,501개 한 850개 정도. 원래는 읍면동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 데이터 850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이 수업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어려워 일상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 문해 교육인데요. 엄니 넵 받침 넵. 처음 이곳을 찾기까지 망설이기도 했지만 배움의 열정 앞에 부끄러움은 잠깐이었죠. 지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글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과정을 약 3년 동안 마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데요. 요즘 성인 문해교육은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속에서 수강생들은 조금씩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이름을 쓸래도 부들부들 떨리거든.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고맙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가르쳐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배울 수 있으면은 뭐든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김포시 평생학습은 시에서 평생교육사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치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데요. 내가 사는 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읍면동 가까이 배움터라는 이름도 생겼죠.
물의 농도가 수채화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배우는 장소가 집 근처로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평생학습은 다양한 연령과 학습 계층을 위해 운영하는데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은 높은 학습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죠.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는 이제 300여 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시가 추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김포 시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배움은 함께할 때 행복이 더하는 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으로 배운 모든 북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꾸린 건데요. 평생학습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하면서 제법 전문적인 모습을 갖췄는데요. 이처럼 평생학습은 새로운 취미의 문을 열고 나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활동까지도 연계하고 있네요. 네. 발표회 같은 거 하시죠? 발표회도 하죠. 네, 매년 한 그럼 번씩.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가야죠. 평생학습 강좌를 듣다가 이게 이제 그 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게 단체 동아리인데요. 요양원이라든지 이제 소외된 지역사회 그 이제 뭐 장애인들 뭐 그런 데를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 동아리의 배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 공연부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즐거운 장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배운 보람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 뭐 운동도 되고 뭐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시작하는 배움. 평생학습으로 활력을 찾고 따뜻함을 더하는 앞으로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야, 화면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그 이야기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야,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떻게 보면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 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올해 저희가 이제 좋았던 게 집에서 배우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댁으로 집으로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한 12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집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 있고 활동도 불편하시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문화 가정도 좀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저희가 찾아가요. 강사분들 이제 해드리면 강사분이 1대1로 가서 그렇게 학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10단위로 했는데 아마 전국 단위, 도 단위 그런 식으로 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보면은 뭐 시청도 있고 또 지역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네. 또 그것을 전달하는 평생학습사도 있고 네. 또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중요성이나 이런 좀 필요성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부터 그런 고민을 해서 이제 아이들 교육,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가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주어지고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특성을 파악도 해야 되겠고 또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 교사 출신들 모셔서 중간 조직이 태어났고요. 그것이 이제 혁신교육지원센터로 시작한 오산시는 지금 이제 교육재단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그러한 기능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조직이 꼭 필요해 보이고 그 안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재단이 있는데 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강 원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유기적인 연결망을 생각하게 된 거는
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배우고자 할 때 언제든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고 싶은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해줄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오산에서 이제 오산교육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고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은 웹사이트들을 요새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위 온라인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재단도 있지만 이제 평생학습관 혹은 이제 그 전문 인력으로서의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이 그거를 보고 이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아무 것이든 가르치고 배우는 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이런 게 지금 180여 개 평생학습 도시에서 매우 활발하게 있고 전문 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들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도입해야 한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이 평생교육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평생교육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복지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리고 예산을 쓰면 그 예산을 잘 썼는지 부분만 챙기면 되는 그런 기능에서 이제는 평생교육의 발달로 인해서 또 아이들 교육까지 책임지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사가 배치가 되는데 잘해야 평균 전체로 나눠보면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평생교육사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 그런 전문성들이 이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여서 적어도 앞으로 더 평생교육사가 더 전문성을 키우고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3년, 4년의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도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기제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또 다른 영역에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이런 경우에도 전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공무원을 키우거든요. 교육 분야도 이제 전문 교육 상담사 또는 전문 교육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본인의 지속성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더 키워가는 그래서 좀 평생교육사와 함께 협력해서 굉장한 또 에너지를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까지 평생교육사 자격체계 안으로 좀 흡수해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평생교육 역사가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에 오르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세분화된 영역별 전문성을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전문성을 좀 공개적으로 인증하는 국가가 인증하는 이런 자격체계로 조금 더 내년도에 확장하려고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시민참여 교육을 정말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주민들과 조응하면서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100% 충전한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역량도 자격증으로만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량을 기억할 수 있는 국가 단위, 그다음 지방 단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